자, 요약지 90페이지에요. 양도소득 금액계산 특례. 그래서 장특하고 기본공제가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두세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죠. 오늘 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거다. 이렇게. 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인데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그래서 여러분들 90페이지, 91페이지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예요. 지금 마지막 시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 대상 자산 볼게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대일 때는 어디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거든요.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자,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갑이 시가 6억짜리가 있고요. 취득가액 1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병에게 양도한다고 치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오죠? 양도 차익이 5억이 나오죠? 그러면 세금을 1억 5천 내야 되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증여공제가 몇 억이니까? 6억이니까. 응? 이 6억에 대해서 증여세 없죠. 그러면 이 배우자는 취득 시기 언제예요?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때가 되겠고요. 취득가액은 6억이죠? 그리고 이거를 몇 억에 양도하면? 6억에 양도하면? 네? 양도 차익은 빵이 되잖아요. 그럼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기에 몇 년 내 양도하면? 5년 내 양도하면. 응? 5년 내 양도하면 누구 걸로 하겠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할 거고.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가 생겨요? 5억이 생기는데 이 5억의 양도 차익은 결국 누가 양도한 거다? 갑이 양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자 주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납세의무자는 누가 양도한 거예요? 을이지. 수중자인 을이 양도한 거잖아요. 을의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그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은 누구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갑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슨 과세예요? 그래서 2월 과세예요. 갑이 냈어야 될 세금을 2월에서 누가 내는 거다? 을이 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때 여러분들 기납부 증여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1억에 취득했잖아요. 맞죠? 이게 증여할 당시 갑이 1억에 취득하고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어요. 1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증여 당시 가액이 얼마라고 한다면? 10억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세금 내요? 증여세 내겠죠. 얼마 냅니까? 10억에서 6억을 뺀 금액에 대한 4억에 대해서는 증여 내야 되죠. 맞죠? 그리고 5년 내에 을이 양도하는데 10억이 양도했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요? 양도 차익은 9억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4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도 내고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내고 이 4억이 9억에 포함되어서 양도세도 내야 된다면 이건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증여세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이거 뭐 한다? 6억을 뺀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왔을 텐데 그 기납부한 증여세는 무슨 공제해준다?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는 거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공제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이 규정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다, 불리한 규정이다? 예? 똥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알아. 불리하지. 왜 불리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과표 곱하기 뭐 하면? 세율하면 산출 세액인데, 만일 세율이 20%로 가정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1억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면 1억만큼 줄어들겠죠? 양도차익이. 맞죠? 그럼 과표가 1억만큼 줄어드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세금 효과는 얼마만 돌아와? 세금이 2천이 감소되는 효과잖아요.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증여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라면 증여세를 돌려줘야지. 돌려줘야 될 세금을 필요경비로만 공제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곱하기 세율한 것만큼만 돌아오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맨날 깨닫기만 해. 그냥 맨날 깨닫기만 해, 이게. 응? 아셨죠? 그런데 기납부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겠다는 이 규정은 납세자한테 엄청난 독소조항이지. 돌려줘야 될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필요경비로만 공제해주겠다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규정이다. 응? 그래서 무서운 규정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갑과 납세 연대 납세 의무인데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인데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을의 납세 의무야. 을의 납세 의무인데 갑의 취득가액으로만 할 뿐이라고. 아셨죠? 이때 적용을 배제하겠다. 적용 배제한답니다. 왜 적용 배제하나 봤더니 자, 이렇게 첫 번째, 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뭐가 소멸됐을 때요?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이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하면, 자, 혼인관계 소멸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하나는 사망한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이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면 이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이혼으로 혼인관계 소멸됐다면 이때는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그분들 문제.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죠? 취득가액을 누구 걸로 하겠다?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을의 취득가액을 하겠다. 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갑의 취득가액을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오케이? 두 번째. 수용 시에는 여러분들 5년을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단축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이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으로서 예측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증여했는데 4년 차에 수용이 되었어.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침해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전에 증여받은 것은 2년 전에 증여받은 원래는 몇 년인데? 5년인데 수용일 때는 5년을 몇 년을 한다? 2년을 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한 이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포인트 고가주택을 포함합니다. 제외하지 않는다는 거, 포함한다는 거. 자, 네 번째. 여러분들 거기 니을번, 괄호 니을번이에요.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기억해 보세요. 이번 니을번.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뭐한 경우? 작은 경우. 자, 네 번째.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는 누구의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을에 똑같은 양도소득세를 똑같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월과세 적용한다면 누구의 취득가액? 갑의 취득가액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을의 취득가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누구 세금이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오히려 을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언제 있어? 쉽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있어. 갑은 1억 6천에 취득했는데 을의 증여가 당시 가액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야. 이때 기준시가가. 실제로는 1억 6천인데 공시지가는 1억밖에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감정평가받아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기준시가로 취득가를 계산하도록 돼 있거든. 이해하셨죠? 이거를 3억에 양도하면 원래는 증여받은 자는 몇 년 내 양도하면 5년 내 양도하면 원래는 이렇게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겠죠. 맞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 양도 차이가 이게 더 크다면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아주 도둑 놈식 보죠. 세금 더 많이 걷겠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 말이?
이거 새로 개정된 거니까.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는 갑이 취득가액이 오히려 증여 당시 가액보다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제로도 있어. 이런 일도 있고. 아셨죠?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하니 누구의 취득가로 하겠다는 거야? 을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등 증여 재산에 대한 2월 과세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자, 요약집 91페이지. 요약집 91페이지. 특수관계인과의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의 경우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1에 따른 세액이 2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증여 후 우회 양도 시 증여 후 우회 양도에 대한 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 시 부인 규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갑이 을인데 특수관계인에게 뭐 하고 나서? 증여하고 나서 이거를 증여하면 무슨 세금 내야 되죠?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내야 되죠? 우리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했을 때 뭐가 있겠어요? 양도세가 있겠죠. 근데 이게 더 크단 말이야. 계산해보니. 그럼 갑은 왜 직접 양도 안 하고 증여하고 똑같이 5년 내에 양도했을까? 왜? 세금? 100만 원이라도 줄인다면 굳이 직접 양도할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10만 원 줄어든다면 귀찮으니까 하겠지만 100만 원 이상 줄어든다면 굳이 내가 직접 양도할 필요 없고 증여 후 양도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포인트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증여 후 양도의 부인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너 양도세 줄이려고 증여 후 양도라고 하는 가장의 행위를 한 거잖아. 이거는 가장의 행위로 보아 인정하지 않겠단 말이야. 너 세금 줄이려고 부당하게 한 거잖아. 아셨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된다? 납세무자는 갑이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야. 단 조건이 있지. 단 뭐가? 갑의 양도소득세가 무엇보다 커요? 을의 증여세와 을의 양도세보다도 더 크다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갑의 양도세가 을의 증여세, 양도세보다도 더 크다면 이때는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거고. 그 취득가액 취득식이 누구 걸로 하겠다? 갑의 것일 때. 당연하죠. 이때 기납부 증여세는요. 이건 뭘로 보지 않으니까? 증여로 보지 않으니까. 이건 뭐 해준다? 환급을 해준다는 거. 아셨죠? 대신에 이때 연대납세무 규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는 연대납세무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연대납세무가 이때는 없지만 이때는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배우자 2월 과세 규정이 무서워요? 아니면 이 부당한 행위 계산 부인이 무섭습니까? A가 무서울까요? B가 무서울까요? 응? 누가 더 납세자한테 손해일까? 이것도 꼭 찍어 먹어야 알아.
당연히 A가 좀 더 무섭지. 왜냐면 얘는 돌려주기라도 했잖아. 얘는 돌려주기라도 했는데 얘는 필요경비로만 공제받으니까 얘가 오히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책에는 안 나왔지만 왜 적용 배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이 수중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귀속이 돼요? 수중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좀 어려운데, 갑이 직접 양도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세금 줄이려고 이렇게 증여했잖아요. 하지만 그 이익이, 그러한 이익들이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면, 의뢰학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실질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이거 부당한 행위 계산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의리 증여세, 의리 양도세를 내겠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익들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면 의리에게 귀속이 되는 거. 아셨죠? 이게 증여 후 양도시 부인. 그래서 여러분들 딱 봐도 문제 내기 정말 좋지 않게 생겼습니까? 그럼 교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문제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갑과 을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냐, 아니면 그 외에 특수관계인이냐, 이에 따라서 납세무자 틀려지고, 맞죠? 그 다음에 그런 처리 방법, 필요경비, 기납부 증여세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이 뭐가 된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한 문제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 기출문제 특강할 때 1번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물론 기억 안 나겠지만. 아셨죠? 특강하면서도 제가 어떤 나중에 특강을 하게 되면 1번 타자는 무조건 얘야. 아셨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 등 증여 대상에 대한 이월과세와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증여 우양도의 경우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이해배서 여러분들 넘지 말고 91페이지. 저가 양도 및 고가 양수의 경우 있죠? 맨 위에. 저가 양도 및 고가 양수. 자, 저가 양도 및 고가 양수의 경우 있는데 그 옆에다 한마디 써주실래요? 이거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요건이 있는데 누구와의 관계에 돼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되고, 두 번째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되고 조세 부담이 어떻게 된다? 부당히 감소.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가 양도이거나 고가 양수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뭘 어렵게 생각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이걸 뭐라고 해요? 양도 차익이라 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는 사촌한테 파는데 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아셨죠?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조금 줄여서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가 양도나 뭐가 있다? 고가 양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가나 고가는 얼마 정도 싸게 사고 얼마나 싸게 정도 비싸게 팔아야 저가 고가 양수가 되죠?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둘 중에 작은 거죠. 시가의 5%와 3억.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크다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림을 그려. 먼저 시가를 잡아요. 시가를 얼마를 잡아요? 8억으로 잡자고. 그러면 시가가 8억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작게는 많게는 5%란 말이에요. 그러면 8억이 5%면 얼마예요? 4천. 그러면 작게는 7억 6천, 많게는 8억 4천인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정상가액이라고 한다는 거. 아셨죠? 그럼들 이걸 7억 8천에 팔았어요. 7억 8천에 팔았다고 신고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 8억 1천에 샀다고 신고했어요.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정상. 이 금액 내에서는 정상가액으로 인정을 해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7억에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도가액을 7억으로 신고한 거야. 양도가액 7억으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걸 7억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보고 계산하겠다? 8억으로 보고 계산하겠다는 거. 이해하셨죠? 만약 여러분들 이걸 9억에 취득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9억에 취득했다라고 신고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 8억으로 보겠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결과적으로 양도 무슨 가액을?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해하시겠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보아서? 시가로 보아서 계산하겠다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3억은 뭐예요? 이 3억은 뭐지? 여러분들 무조건 5%로 따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다. 100억이면 5억이고요. 1000억이면 50억이에요. 부당한 행위로 50억까지도 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차이가 얼마 넘어가면 안 돼. 시가와의 차이가 최대 3억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들 시가의 5%가 되는 금액이 3억이 되는 시가는 얼마겠어요? 60억이겠지. 60억 곱하기 5%하면 3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억 이하의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5%. 60억 초과 되는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3억 하면은 정상가액 범위가 계산될 수 있겠지.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형 문제가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계산형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시가부터 잡아요. 시가를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억을 해서 뭐 해라? 정상가액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싸게 팔면 부당한 행위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비싸게 사왔으면 부당한 행위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90페이지, 91페이지 한 문제입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한 문제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섯 번째 오늘 특례 부분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예요. 90페이지, 91페이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꼭 동영상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아셨죠? 오늘 부분은 그렇게 투자를 해도 미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부분은 반드시 동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쉬울 거예요. 더 쉽고. 자, 미등기 양도입니다. 미등기 양도. 미등기 양도 자산의 불이익 뭐가 있어요? 비과세 감면 및 뭐한다? 배제. 장기불공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세율은 몇 프로예요? 70%.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세요. 미등기 양도시, 미등기 자산의 양도시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시 한번. 미등기 양도시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X. 5. 응? 5. 100원에서 80원 빼면 20원이죠. 근데 미등기는 장특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20.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할 때는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해보면 미등기 양도래도 필요경비는 공제를 해주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여도 필요경비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 말 꼭 기억하라고. 아셨죠? 그래서 미등기 양도 시에도 뭐는 적용해준다? 필요경비는 공제해준다. 미등기 양도 시에도 필요경비는 공제해준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자, 1번. 다만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미등기 양도를 저자산으로 보지 않으니까 장특이나 기본공제, 그 다음에 비과세나 감면 다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미등기로 보지 않을까 봤더니 등기가 불가능해. 1번, 왜 등기가 불가능했을까? 장기 할부 조건이야. 단기 할부 조건 그러고 나온 적 있어요.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서 등기가 뭐했다? 불가능했다. 두 번째, 시험 문제 자주 나왔네요. 법률의 규정 및 법원의 결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및 법원의 결정. 세 번째, 별표. 세 번째, 농지의 교환 및 분합으로서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런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을 것이고요. 네 번째 별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등기가 뭐한 거?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요.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면 원칙은 미등기 양도이다 아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예요 아니에요? 100% 미등기 양도예요. 당연히 미등기 양도일 수밖에 없지. 아셨죠? 근데 그 무허가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럼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게 판자촌이 있지, 판자촌. 알겠죠? 네, 판자촌. 이해하셨죠? 자, 세율입니다. 세율. 마지막 세율.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뭐가 정해졌으면 이렇게 과세 표준이 정해졌으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세율 곱하면 되죠? 자, 세율. 양도세 과세 대상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있죠? 사람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이미 했었어. 일반 부동산일 때는 원칙은 얼마예요? 6에서 40%죠. 다만 예외적으로 미등기일 때는 70,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이죠. 기타 전일 때는 6에서 40. 여러분들 여기서는 6에서 40%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되고 등기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양도세를 최소한으로 내고 싶어. 양도세를 최소한으로 내고 싶으면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해라.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기타 자산인데 기타 자산은 등기 불문, 보유기간 불문이에요. 등기 불문, 보유기간 불문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식일 때는 10%, 20%, 30%. 파생납품일 때는 20%.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 정도 세율만 외우시면 돼요. 응? 이 입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주택이라면 어떻게 되죠? 주택이라면 6에서 40% 맞아요. 하지만 미등기일 때는 1년 미만일 때는 40%예요. 그러면 주택으로서 누진세를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뭐가 되면 돼요? 등기되고 1년 이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일 때는 양도세가 좀 더 낮아. 완화된 거지. 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좀 더 완화시켜 준 거죠. 아셨죠? 그러면 반대로 뭐일 때는 사업용 토지일 땐 말이죠. 이때는 얼마로 한다? 16에서 50%로 하죠. 48%가 50으로 고쳐주세요. 50 돼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미등기일 때는 70, 1년 미만일 때는 50, 2년 미만일 때는 40이죠. 오케이? 그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본세율이 10%가 더 높아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야 되는데?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오히려 2년 미만이면 이상일 때보다도 세율이 더 작아질 수 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2년 미만 자산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서로 뭐해서 비교해서 둘 중에 무슨 금액을 한다? 큰 세액을 만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개념은 아시겠죠? 개념 알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93페이지 괄호 2번 보유기간의 특례가 있어요. 보유기간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보유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보유기간이 필요한 건? 장특하고 지금 세율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상속 재산이 있고 배우자 무슨 과세가 있을 수 있어요? 이월 과세가 있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배우자 이월 과세일 때는 언제가 돼부터요? 언제부터 취득 시행해요? 당초 증여자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를 하죠. 입에서 상속재산일 때는 상속 개시일서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뭐 할 때만큼은 세율 적용할 때만큼은 언제서부터? 피상속인의 취득에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일까지를 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요것만 마무리. 자, 이때 취득가는 얼마죠? 취득가액은 100원에 양도된 자산이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응? 10원이에요? 70원이에요? 70원이지. 왜요? 그러니까 왜? 상속세 내야 되죠. 상속세 내야 되죠.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하면 이거하고 얘하고 이중과세 되잖아. 맨날 깨닫기만 해. 상속 재내 취득시기 누가 뭐래도 언제예요? 상속 개시이에요. 피상속이 취득으로 가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취득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70원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뭐 적용해야 돼요? 세율을 해야 되겠죠? 세율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어야지만 6에서 40%잖아요.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상속인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8개월밖에 안 되니까 1번, 2번, 3번 전부 다 50%만 적용한다면 상속인한테 너무 큰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할 때만큼은? 세율. 뭐 할 때만큼은? 세율할 때만큼. 세율할 때만큼은 하겠다는 거죠. 뭐 할 때만? 세율할 때를 제외하고 무조건 언제다? 상속 개시일. 아셨죠? 그럼 얼마예요? 50이지. 합쳐도 1년 미만이잖아. 여기는 40. 여기는 6에서 40. 뭐 할 때만? 세율 계산할 때만. 원래는 언제라고요? 상속 개시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장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득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장득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상속 개시일이래요.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라니까. 뭐 할 때만? 세율할 때만 피상속인이 취득이다. 여러분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죠. 아셨죠? 뭐 할 때만? 세율. 세율 중할 때만 피상속인이 취득이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가버리면 이건 이중과세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다? 상속 개시일. 하지만 뭐 판단할 때만? 세율 적용할 때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출지문 한번 볼게요. 기출지문. 1세대 2주택을 해당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연장양도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 6에서 40% 적용된다. 맞죠? 여기 봐요. 주택일 때는 6에서 40, 몇 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 두 번째, 미등기 자산의 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70% 적용한다. 맞죠? 미등기는, 여러분들 미등기 자산 1년 미만 보유해서 몇 프로예요? 이렇듯 세율이 2개 이상 적용되면? 세율이 2개 이상 적용되면
높은 세율. 비사업용 토지를 1년 6개월 보유하고 2017년에 양도하는 경우는 50% 세율 적용한다. 아니죠? 1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여기잖아요. 비사업용 토지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원래는 40% 적용해야 되겠죠? 맞죠? 이해하셨죠? 하지만 2년 미만이라도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하고 서로 뭐 해야 된다? 비교 과세를 해야 되겠지. 이해하겠죠? 네 번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 적용이 한번 있어서 보유계는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뭐라고요? 에이, 읽어봐 잘. 읽어보세요. 뭐를 함에 있어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적용한다 안 한다? 언제부터 한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취득한 날부터 하는 거. 그러니까 5예요 X예요? 5죠. 그러니까는 4번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피상속인이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한다. 4번에 X로 돼 있는데 5죠? 4번에 X가 아니라 5예요. 답이 잘못됐네. 오케이? 4번에 X가 아니라 5예요.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는 일반세율 6에서 40%의 세율에 1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맞죠? 그게 얼마예요? 16에서 50%. 10% 할증 과세하는 거잖아요. 주택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해서 몇 프로예요? 40%죠. 아셨죠? 기출질문 여기까지. 오늘 양도세 신고가 납부했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